플라스틱, 금속캔, 발포 합성수지, 유리병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 포장재. 편리한 사용 후 분리배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품 포장재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은 새로운 자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분리배출한 포장재들의 재활용, 그리고 재탄생 과정과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리배출한 생활 폐기물은 전국의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입고되어 이곳에서 다시 이물질을 걸러내는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폐건전지나 충전용 보조 배터리 등이 유입되면 자칫 선별장의 화재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순환 경제사회 실현의 시작인 올바른 분리배출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고, 특히 충전용 보조 배터리와 소형 가전제품, 완구류 등에 내장된 2차 전지는 꼭 폐전지 수거함으로 배출해 주세요. 선별 작업을 거친 폐기물들은 옮기기 쉽게 압축되어 재활용 공정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재활용 공정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부터 알아볼까요? 플라스틱은 크게 용기류와 비닐류로 나뉘는데요. 재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제품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제품 포장재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샴푸통, 세제통과 같은 플라스틱 용기는 단일 재질 플라스틱 포장재로 구분되고, 라면이나 빵봉지, 일회용 비닐봉지 등 각종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는 복합 재질 플라스틱 포장재로 구분돼요. 먼저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플라스틱 외에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았는지 선별하고,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선별 작업을 마친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를 분쇄기에 넣어 잘게 부숩니다. 이후 파쇄된 플라스틱 조각들은 세척 및 탈수 과정을 거쳐 운송 용기에 포장해요. 깨끗이 씻어 말린 분쇄품은 고온에서 녹여 압출 과정을 거쳐 냉각 후 쌀알 크기로 자르면 플라스틱 재생 원료로 재탄생. 이 재생 원료는 파이프, 컨테이너, 상자 등 다양한 플라스틱 재생 제품에 사용된답니다. 플라스틱 용기류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분리 배출해주세요.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의 재활용 역시 선별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압축되어 입고된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들을 풀어내고 이물질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분쇄 과정을 통해 선별된 비닐 포장재를 아주 잘게 분쇄합니다. 이후 이 분쇄품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의 재활용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잘게 잘린 비닐 포장재를 고온에 녹여 뭉친 후 일정 규격에 맞춰 절단하면 고형 연료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고형 연료 제품 사용 시설에서의 에너지를 회수하는 열적 재활용의 기반이 됩니다. 한편 잘게 잘린 비닐 포장재를 150도씨 내외의 온도에서 녹인 후 다시 200도씨의 온도에서 2차로 녹이면 찰흙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의 원자재를 모양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하면 틀에 따라 어떤 모양의 제품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 파이프, 기와 등 건축, 토목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성형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등의 폐플라스틱은 무산소 상태 조건에서 300도씨에서 500도씨의 고온에서 일정 시간 이상 즉 간접 가열을 통하여 가스 형태로 기화시킨 후 냉각, 정제 과정을 거치면 액체 상태의 열 분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열 분해유는 대부분 후처리 공정을 거쳐 납사, 경유 등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되며 일부는 벙커 CU 등의 대체 연료로서 보일러, 발전시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열분해 과정에서의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하는 실용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비닐 안의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분리배출해주세요. 플라스틱 포장재 하면 페트병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와는 별도로 배출해 재활용합니다. 앞서 다른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 포장재들과 마찬가지로 페트병도 선별 과정을 가장 처음 진행하게 됩니다. 페트병은 색상에 따라 무색, 유색, 복합색으로 분류해요.
색상별로 분류한 페트병은 플레이크 형태로 잘게 부수고 세척 과정을 거쳐 라벨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97도씨의 온수로 살균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중이 큰 페트는 세척 탱크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라벨, 병뚜껑과 자연스럽게 분리돼요. 세척과 살균을 여러 번 반복한 페트병 분쇄품은 탈수 후 건조시켜 작은 알갱이의 재생 원료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재생 원료는 솜, 건축 단열재, 티셔츠, 페트 와이어, 부직포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환경부의 꼼꼼한 시설 기준, 품질 기준 등의 검증을 통해 재탄생한 무색 페트병 재생 원료의 경우 식품 용기로 재활용되어 사용됩니다. 이처럼 페트병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색 페트병은 꼭 별도 분리배출을 실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페트병을 분리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떼고 압착하여 별도 배출함에 버리는 것을 기억하세요. 종이팩의 분리배출, 혹시 일반 폐지와 헷갈리진 않으셨나요? 종이팩은 여러 층의 펄프와 비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폐지와 다른 재활용 공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압축된 종이팩을 풀어내고 여기에 물과 약품을 함께 반죽하는 과정을 통해 비닐과 이물질을 분리합니다. 여기에 다시 약품을 투입해 펄프에서 잉크와 잔여 불순물을 제거해요. 이렇게 정선된 펄프는 원지판 위에 곱게 펼쳐 건조하면 초지가 되는데요. 이를 자르거나 가공해서 두루마리 화장지, 미용 티슈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에는 가급적 물로 내용물을 헹구고 한 차례 말린 뒤 일반 폐지와 따로 분리배출해야 재활용 가치도 높아지고 부패와 악취도 막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주세요. 금속캐는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평가됩니다. 분리배출된 금속캐는 재활용 공장 입고 후 자력을 이용한 선별 과정을 통해 철캔과 알루미늄 캔으로 구분되는데요. 재질별로 모아진 금속캔은 압축해 부피를 줄인 후 제철소, 제강업체 등으로 운송되어 캔, 철근, 알루미늄, 간판 소재 등으로 재탄생합니다. 금속캔 분리배출 시에는 다른 재질의 뚜껑 등과는 별도 분리배출해 주시고 담배꽁초나 작은 쓰레기 등을 안에 넣으면 재활용이 어려우니 유의해 주세요. 특히 부탄가스캔, 살충제 용기 등 배출 시 가스 등 폭발 위험이 있으니 잔여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배출해 주시고 충전용 배터리, 2차 전지 등은 금속캔에 혼합되지 않게 폐전지 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 발포 합성 수지는 우리에게 스티로폼으로 좀 더 익숙할 수 있는데요. 건축자재 및 완충재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재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잘게 부수는 분쇄 작업이 필요합니다. 분쇄 작업 후 열을 가하면 부피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잉고트라는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잉고트는 재생 원료 그 자체 형태로도 판매되고 이를 다시 한번 녹인 후 실처럼 뽑아내 쌀알 형태를 띤 펠렛이라는 재생 원료로 가공하기도 합니다. 발포 합성 수지를 재활용한 재생 원료는 제품 생산업체로 출고되어 건축, 몰딩, 액자, 경량, 콘크리트, 조립식 발판 등 다양한 제품으로 재생산될 수 있어요. 발포 합성 수지를 분리배출할 때에는 테이프와 같은 부착물, 이물질 등은 모두 제거해 주시고 가급적 파손하지 않은 상태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또한 부피가 큰 가전제품 포장재의 경우 구입처에 반납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리병은 투명하고 견고하면서도 위생적인 포장재인데요. 재활용 공장에 입고된 유리병은 2차 선별 과정을 통해 이물질과 라벨, 병뚜껑 등을 골라내고 색상별 분류 후에 잘게 부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잘게 부서진 유리 분쇄품은 유리 재생 원료가 되어 다시 유리병, 유리골재, 글라스울 등 다양한 형태로 곳곳에서 쓰입니다. 유리병은 라벨 등 이물질 제거 후 유리식기, 도자기와는 꼭 분리해 버려야 한다는 점, 깨진 유리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각 제품 포장재들의 재활용, 재탄생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세부 과정과 결과물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국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잘 지킨다면
재활용 공정에서의 자원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NO! 꼭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하고 실천해주세요.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자원순환과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순환경제에 동참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를 이끄는 중추기관으로서 국민 여러분, 회원사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